힘드셨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마음을 좀 이렇게 되돌려줄 수 있을 분을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과학 강인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또 과학 크리에이터로도 알려져 있는 궤도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괜찮으시죠? 궤도님이 이 영화를 많이 또 이렇게 보러 오시라고 예. 독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독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해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호락호락한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그죠? 이게 또 굉장히 또 마니아가 있는 영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화를 좀 접하지 않은 분들은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네, 우리가 만나줬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약간 오래 또 생각이 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이 GV는 네. 여러분의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해소시키고 네, 어떤 영화든 하하호호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꿀잼입니다. GV하고 돌아가는 길은 행복할 거예요. 네,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좀 우환이 있으시죠? 네, GV를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는 길은 아주 해피합니다. 왜냐? 기억 속에 저만 남아 있어요. 네, 기대해 주세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기로 저하고 약조를 하셨는데 박수를 한번 주시죠. 네. 네.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 얘기가 사실 그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네. 과학에 관련된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궤도님 같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반기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딱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네. 네, 일단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쉽게 말해서 이 영화 한 줄로 표현하면 네, 20자평. 예,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화입니다. 왜냐? 누가 이기던 나다. 즉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과의 싸움 누가 이기던 나다. 그걸 보여준 영화죠.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나와 내가 싸우는 정말 전대미문의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작품은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왜 화제가 됐냐면 일단은 이 영화를 배급하기로 한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이 영화 손을 놨어요 중간에. 약간 좀 지금 영화를 보신 관객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한 대 더 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까지 하겠구나. 근데 거기서 더 가요. 거의 한 30분은 광란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는데 피칠갑을 하고 그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 물체라는 우리의 그 몸 덩어리가 완전히 무로 돌아갈 때까지 감독이 자기의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흥행이 될까? 이 영화를 가지고 관객들을 불러 모아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설 픽처스가 손을 떼면서 무비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 아트 영화를 이제 OTT로 볼 수 있는 그런 배급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도 그쪽에서 입대해서 개봉을 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감독의 뜻대로 끝까지 그냥 30분의 광란의 피칠갑을 해도 좋다, 오케이를 하면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 때부터 걱정 안 했던 영화예요. 그렇군요. 유니버설 피처스가 오늘 GV를 봤더라면 배급을 했을 텐데 아쉽네요. 궤도님이 이 정도로 예. 감독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우리 과연 이겨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목도를 활용하거나 뭔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제 잡는 그런 비슷한 패턴의 그런 조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좀 많이 떠오르고. 이거 완전히 예. 정말로 샤이닝을 그대로 가져온 장면이라고 감독도 인정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샤이닝의 복도의 공포 네. 떠오르셨을 거예요. 뭔가 좀 끝없어 보이는 패턴인데 뭔가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 그렇죠. 네, 이게 딱 보는 순간 샤이닝이 떠오르면서 네. 와 이거는 역시 예술 영화 느낌이 좀 난다. 네. 근데 이 감독이 프랑스 감독이거든요.
전작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리벤지라는 작품인데 여자가 거의 빛을 갚으면서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본인도 40대에서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영화를 만들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10대 시절부터 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제 그 프랑스 영화는 굉장히 아트 영화, 장르 영화는 거리가 멀고 장르 영화는 할리우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할리우드 영화에 탐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때 뒷마당에서 자기가 스타워즈를 단편으로 자기식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영화들, 장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을 키웠는데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쟤 되게 외계인 같다.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프랑스에서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아트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고어, 호러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액션, 피칠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 시장 환경에서 영화 환경에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작품도 그런 좀 약간 외부의 시선들로부터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작품은 아마 이제 이 다음에 얼마나 더 센 영화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거의 끝판왕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피칠갑을 또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예, 저는 비슷한 영화가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80년대. 예,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로버트 저메스키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끝까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작품이에요. 예, 메릴 스트립 나오고요. 올디오. 맞아요, 올디오 나오고 우리 또 다이하드 네. 브루스 윌리스 형님. 아 주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 네, 거의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 로버트 저메스키 감독 같은 경우가 이 콘택트라는 영화 만드셨고, 백투더퓨처 만드셨고, 네, SF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또 굉장히 또 끝까지 가는 영화 만드셨는데 네.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학적 어떤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감독들이 주로 끝까지 많이 간다. 네. 상상은 끝이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얘기를 더 얹자면 사실 이제 그 너무 이 감독이 장르 홀릭이고 장르에만 탐닉해서 이 마지막 피칠각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프랑스 출신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밀고 나간 데는 약간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주제 의식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데미 무어 영화 많이 보신 분들 계세요? 사랑과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1990년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 작품도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풀 수 있는 굉장히 풀 수 있죠. 그렇죠. 클래식 영화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 풀었다면 흥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데미 무어가 예. 사랑과 영혼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배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이거 사랑과 영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사랑과 영혼도 나오기 전에는 그게 자기의 사랑하는 영혼이 죽어서 혼령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봤을 때 황당함. 과연 이거를 내가 여기 출연을 해서 했을 때 괜찮고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랑과 영혼도 네. 잘 될 것 같던데 딱 봐도. 그럼 나오고 나서의 문제. 그래요? 네. 이것도 그럴 수 이 있다. 작품도 시나리오 보고 나서 이건 정말 되거나 말거나 사랑과 영혼 때 느꼈던 그런 감흥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이 영화 보셨는데 올해 아카데미에서 데미 무어의 우주연상을 지금 후보도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거의 확실시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그 데미 무어 같은 배우 사실 사랑과 영혼 보시면은 엄청난 리즈 시절입니다. 정말. 그쵸. 네.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리고 제가 데미 무어가 딱 첫 등장할 때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사랑과 영혼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전시사령까지 했단 말이죠. 네, 영끌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도 이 세월이 야속하구나. 그것을 영화에 직접 담았습니다. 거의 약간 현실과 이 영화의 경계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연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필모그래피, 영화 인생의 궤적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그때 겪었던 이제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아름답다고 칭송하던 그 세월을 지나서 진짜 7억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하고 그게 맨날 타블로이드지에 막 이렇게 뭔가 가십거리가 돼서 올라오고 16살 연하 애시튼 커처와 연애를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늘 여배우로서 이 외모와 아니면은 젊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그 압박을 받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엮여서 사실 이 영화의 그 엘리자베스가 거의 이제 그 뭔가 같이 겹쳐지는 배우의 궤적과 캐릭터의 궤적이 겹쳐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배우에게는 정말 저 같으면 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생일 때 영화. 연기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광희를 좀 해볼까요? 네. 너무 분위기 다운됐으니까. 이 계란 예. 깨지는 얘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예, 하죠. 왜냐면 이제 분위기 다운됐을 때는 역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첫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첫 장면. 주사기를 딱 꽂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사기 꽂아서 네. 계란 노른자에 주사기를 꽂고 어떻게 했죠? 주사를 넣죠. 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계란 신기하게도 알이 2개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병아리가 복제된다는 느낌을 주려고 한 거죠. 그쵸. 예, 병아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알이 2개가 됐다. 그 병아리가 이제 2마리가 된 거면 똑같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두 번째 나온 노른자가 훨씬 깔끔해요. 첫 번째 노른자는 약간 깔끔하지 않은 외형인데 주사기를 놓고 나온 노른자는 정말 깔끔하게 나옵니다. 더 나은 노른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노른자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게 병아리가 되는 부분은 노른자도 아니고 흰자도 아닙니다. 네. 네. 여기서 정말 새로운 또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죠.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있는 배반엽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약간 투명한 알끈과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병아리가 돼요. 그 노른자는 뭐냐? 이 병아리에게 영양분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요. 흰자는 뭐냐? 병아리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네, 즉 노른자가 2개가 돼도 병아리가 2마리가 안 나올 수 있다.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사기를 배반엽에 꽂아야 되고요. 네, 배반엽에서 또 다른 배반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깔끔하죠. 이게 시작부터 잘못된 거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교수님에게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노른자가 2개가 되면 배반엽이 2개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주사기를 배반엽에 꽂아야 돼요. 노른자에 꽂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영화적 상상력이다. 영화적 허용이다. 네, 저는 그래서 첫 장면부터 혹시 이게 병아리가 둘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건가?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전화해야 되나?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안 되는데 설마 이거 그럼 사람 몸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 만든 오프닝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배반엽의 존재를 몰랐다면 이것은 조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디테일이 조금 네. 떨어졌다. 그렇지만 또 영화적 허용으로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 파생돼서 사람의 몸까지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저는 계속 생각한 게 그 등장인물이 분명히 탑스타입니다. 네. 근데 원코트 플레이를 해요. 일평생 하나의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 코트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게 뭐냐? 노른자예요. 노른자. 내가 노른자다. 복제된 친구 뭐 입고 다닙니까? 걔도 노른자를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보통 선택하지 않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른자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네. 첫 장면과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배반엽 코트를 입고 다녔어야 된다. 투명한 비닐 코트, 칼라부터. 의상팀도 궤도님과 그렇죠. 했어야 됐죠. 네. 좀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영화 자체가 저는 이제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수미상관의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 가장 찬란했던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고 좀 쓸쓸히 청소당하는 모습. 무로 형상화돼서 그러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네. 사라지는 그 순간. 네, 저는 여기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주로 이제 귀족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좀 고급스러운 귀족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이죠. 스파클은 아주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생기 있는 네. 그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하고 찬란한 그 이름인데 나이 50이 되면서 네, 이제는 퇴물 취급을 받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더 이상 섹시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가입을 할 수 있는 여성도 아니라는 네. 어떤 주변의 시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인공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을 드러낸 이름인 것 같아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름에서부터 이미 그렇죠. 이름은 자문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이름은 잘했어. 네. 이름은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놀랍게도. 그죠? 네. 근데 갔더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분명히 아팠거든요. 그렇죠. 보는데도 아프더라고 나. 그래서 네. 그죠? 굉장히 심한 교통사고. 저쪽 사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박았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외상 하나 없어요. 뭐 정말 어디 하나 다친 데가 없어. 그죠? 이거는 왜 넣었을까 굳이? 사실 뭐 건강검진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병원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노화가 시작되긴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몸은 20세가 넘어가면 콜라겐이 1%씩 감소하면서 피부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늙기 시작하는 거야. 네. 20살부터 이제 노화는 시작돼요. 물론 지금도 늙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 완전 늙고 있죠. 네. 네, 우리 인간의 자연수명 38살. 저는 이미 관 뚜껑 열고 들어봤어야 돼요. 네. 하지만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노화가 시작됐으나 교통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몸이다라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잘 관리된 몸이라는 거예요. 네. 건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몸이 너무 노쇠해.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근데 이 몸은 노화가 시작됐으나 굉장히 건강한 관리가 잘 된 몸이다. 그러니까 이 본체를 그냥 버리기에는 사실상 잃을 게 많은 상황인 겁니다. 네. 심지어 아직까지 동창이 알아보고 넌 정말 아직 예쁘다 할 정도로 여전히 잘 관리된 노화가 이제 시작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체의 이 상실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쵸. 예. 상당히 가혹하죠. 왜냐면 그 50살 여러분 생각보다 50살은 금방 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50살이 됐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너는 나보자라는 낙인을 찍었을 때 그렇죠. 지금 몸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여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됐으나 여전히 괜찮은 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극단으로 가기 위한 장치다. 예. 왜냐면 잃을 게 많은 분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앙 소리에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던가. 그래서 이분은 그냥 오늘 내일 하신다고 가정을 해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사실상 뭐 바로 달리는 거잖아요. 뭐 잃을 게 없어. 그리고 자연적인 나이로 극단으로 가도 제가 볼 때는 호상이야, 솔직히.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호상이란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오늘 내일 할지 모른다. 과학의 입장에서. 네,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은 영화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섭게 안 느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잘 관리된 노화의 시작이나 건강 상태가 정점에 있는 분, 네. 훌륭하신 분, 네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너무 많았고 그런 그 예. 서스턴스를 관리하는 어떤 그 미지의 어떤 단체일지도 모르고 그쵸. 정체는 밝혀지지 않는데 네. 거기서는 그런 몸을 탐색하고 찾고 근데 보니까 그 서브스턴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네. 그렇게 뭐 생각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봐봐요. 네. 근데 이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분들 얘기 조금 뒤에 있거든요. 네,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분들은 네. 콜센터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다 전화하면 저쪽 부서 연결하고 이쪽 부서 연결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내가 왜 전화했는지 까먹어. 네. 근데 24시간 언제든지 콜센터가 상시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한 분이다. 그리고 콜센터가 한 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조직의 규모도 좀 알 수 있고 그쵸? 똑같은 부서를 늘 받는 것부터가 좀 작아요. 네. 규모가. 네. 네, 일단은 몇 가지 영화 속에서 좀 장치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 약을 제공하는 그 이 영화의 시작을 제공하는 곳이 굉장히 허름한 비밀 창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곳에 정말 발을 들여놓기도 조금은 네.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그렇죠. 그곳까지 갔다라는 건 절박했다. 문도 안 열려서 허리를 숙여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어떤 장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보관함이 들어가는 그 공간 보셨어요? 깔끔한 공간. 저는 이 공간에서 이 어떤 패턴이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번호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물함이 있는데 그 보관함의 번호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네. 207호, 503호. 네. 207, 503 말고는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207이면은 XY 데카르트 좌표대로 했을 때 두 번째, 일곱 번째 있어야 되고 네. 503은 다섯 번째, 세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207, 503의 위치가 좌표계랑 전혀 맞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 사실상 삭제가 되겠죠. 끝나고 나면은. 네. 끝나고 빠지고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 그 전에도 그러니까 번호 카운팅을 하다가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9가 먼저 빠졌어. 그러면 다시 109 번호를 부여하기에는 그 과거에 썼던 번호니까 겹칠까봐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번호 201 뭐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카르트 좌표계를 따르지 못하고 그냥 순서대로 빠지고 넣고 지금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네. 놓치긴 거 같지만 또 엉망진창.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보관함은 두 개밖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네. 이 말은 요 일을 하는 업체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빠지는 수는 많은데 들어오는 수가 적은 거예요. 네.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영업하지도 않아. 누가 합니까? 지금 약을 맞는 사람이 영업해요. 남자 간호사가. 네. 네, 영업사원도 없어서 소비자가 아름아름 퍼뜨리는 구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데미 무어가 다단계인가요? 후임자를 안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러네요. 이제 503 번호도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207 아저씨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이 업체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죠? 입금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자선입니다. 네. 근데 절대 자선은 없어요. 이런 어떤 약간 의약품, 의료 기술 관련된 거는 자선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실험을 하고 있나요? 임상 실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임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상이 진행 중이나 그 임상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임상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없는 보통은 임상을 하게 되면 돈을 주고 임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임상에 참여하시는 분은 돈을 드리고 그다음 임상을 하는데 그 임상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 실제 임상을 시도하다가 한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아 네. 이미 다른 케이스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데이터를 얻고 싶은 겁니다. 네. 무언가 어떤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근데 다행히 굉장히 잘 만든 건 그 UI가 잘 돼 있어가지고 누구든 포장만 열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너무 간결하고 그리고 규칙도 깔끔하게 그쵸.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척수액 뽑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딱 보고 척수액 뽑을 줄 아셨어요? 놀랍게도 그 장비는 척추뼈 모양이에요. 그 해놓은 거예요. 척추뼈 모양 1, 2, 3, 4, 5, 6, 7. 아 척수액을 뽑으란 뜻이다. 네. 이거를 눈치챈 겁니다. 척추뼈 모양이거든요. 거기서 뽑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UI. 근데 왜 설명서 하나 뭐 당신과 뭐 너는 하나다. 그것만 그냥 고딕체 해놓고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노안이어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노안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치. 예,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원시가 많으셔갖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폰 유저들이 그냥 정말 그냥 보고서 바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지고, 네.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똑똑한 분들이 설계를 해놓은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좀 근원적인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몸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 이게 진짜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도 한데 과학적으로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의 젊은 시절이 다시 이제 그 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기와 똑같은 뭐 복제 클론 같은 것이 뭐 생성이 된다던가 이럴 텐데 지금 너와 동일인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전혀 다른 맞아요. 개체가 태어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누가 봐도 스팀 배우 느낌. 네, 네, 데미모어랑 닮은 사람을 섭외하려는 시도를 찾지 않았다. 그렇죠. 네. 이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캐스팅도 그렇게 된 거라고. 복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복제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성체를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라는 설계도를 수정체에 넣게 되면 이 수정체가 분열을 할 때 그 설계도를 보고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내 유전자랑 동일한 유전자를 집어넣은 수정체가 나와 완벽히 동일한 유전자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크면 적어도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크겠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 때문에 나와 다른 형태가 될 겁니다,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커갈 때 유전자 그대로 커가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을 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동일한 유전자도 아니고 동일한 유전자로 나왔다고 해도 나랑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더 나은 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정말 섬찟하고 크리피한 지점이 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새롭게 태어난 그 마걸 컬리라는 수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더 낫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네,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나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미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관적인 형태의 더 나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를 하고 일단 더 나은 나가 나오는 게 데미무어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쉽지는 않았고 분명히 내가 더 나은 나라고 생각했지만 더 낫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임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전에 데미모어에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죠. 여자 나이 10이면 끝났어. 네. 아니면 이제 예쁜 여자는 잘 웃어야 돼. 이런 기준에 굉장히 잘 맞는. 데미모어가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20대였다면 했을 법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냥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나와 내가 대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결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질투예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젊음과 섹시함을 가지고 있는 나인 여자를 내가 질투를 하고 거기서 문고리에 비친 거기서 누구도 그 동창은 심지어 예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내가 나를 혐오하기 시작하면서 거울 앞에서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셨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나와 나의 내면이 부딪힌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뚫고 나오는 그런 거기까지 가는 감독의 맞아요. 중요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공유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상 생명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거는 복제도 아니고 어떻게 또 다른 나가 나왔는가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영화상에서 굉장히 그럴듯한 규칙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SF라는 장르는 물론 이게 SF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 네. 그 가설이 말이 되면 이 안에서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이건 문제가 없다.
물론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기술의 문제고, 네.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을 교환해서 스위치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액 교환으로 스위치한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왜냐면 혈액 교환 스위치면 우리 헌혈하러 갈 때 내 정신이 통에 담기겠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수혈 받으면 갑자기 나야.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 헌혈 못하는 거예요 우리. 헌혈할 때마다 정신 빠져나갑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간편하게 집에서 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영화는. 그래서 양쪽에 꽂고 혈액이 이동하는 순간 이쪽 정신 저쪽 옮겨갑니다. 네. 네.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를 장치로 넣은 거지 실제로 교환되고 있는 건 혈액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럼 여기서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뭔가 도대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몸은 서로의 몸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분노가 있을까요? 둘 다 내 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내 몸인데 왜 분노하는 거야? 이해가 상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해가 상충해도 내가 한 일이면 괜찮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제 명품백을 하나 사셨어요. 네. 다음날 나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습니까? 됐죠. 근데 명품백 있잖아. 내가 샀잖아. 내가 한 일이다. 네. 네.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명품백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분노가 막 극에 달해갖고 도대체 어제 내가 예를 들어 명품백을 산 거는 본인이 이성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시켜야 되죠 원래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전날 내가 이상한 추태를 부려. 만취해서 이상한 짓을 했어. 몰라 그거를. 그거는 다음날 머리 쥐어 뜯어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명품백을 내가 살 때는 이게 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날도 내가 온정신의 이 기억이 이어졌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후회할 뿐이에요. 하지만 술 먹고 했을 때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없습니다. 그때는 극도로 분노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아 그래서 그 많은 영화들이 숙취 장면에서 그렇게 머리를 쥐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몸이 서로 분노하는 이유는 둘 간의 기억이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체의 몸은 이 수가 나오는 컨텐츠, 영상물을 보면서 그녀가 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분노해요. 왜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수가 방송에서 그 말한 그 기억을 내가 그때 공유를 받는 거죠. 네. 왜냐? 내가 그 몸일 때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두 몸은 서로의 몸이 스위치됐을 때 기억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네. 기억이 공유된다면 후회할 뿐이지 분노하면 죽이려고 들진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그 의식을 그쵸. 잃게 만드는 네. 그런 장치, 법칙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즉 정신이 옮겨가고 기억이 옮겨가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영화는 어떤 상황이냐? 내 몸에서 무언가가 탄생했어요. 네. 근데 하드웨어가 지금 두 개인 거예요. 사고 체계는 나랑 동일해요.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나의 하드디스크와 모든 것을 그대로 복제한 하드웨어, 또 다른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동일한 나의 기억과 사고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의 기억이 공유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나와 동일한 컴퓨터 한 대를 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생명공학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네. 실제로 굉장히 컴퓨터공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 네. 본체와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내 본체, 나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본따서 하드디스크 카피까지 한 복사체가 있습니다. 복사 컴퓨터죠. 네, 이 둘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가 탄생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두 대의 컴퓨터가 둘 다 온 상태라면 이제 세상에는 두 명의 내가 존재합니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세상이 혼란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하나여야 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뭘 했느냐? 그 스위치라는 혈액을 교환하는 장치는 엄밀히 말하면 피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온오프 상태를 스위치하는 겁니다. 아, 피는 그냥 이제 그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거 그쵸. 일본 사실은 네. 네. 아마도 중앙에 어떤 환각제가 있다던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여러 번. 근데 그 활성화하는 그 물질이 아마 이제 그죠.
스위치는 그냥 꽂으면 바로 정신이 바뀌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피가 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화각제가 투입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투입이 되면 지금 들어가는 쪽에 오프가 돼서 정신을 잃고요. 나오는 쪽에 온이 돼서 내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끄고 한쪽을 켜고 다시 꽂으면 한쪽이 꺼지고 한쪽이 켜지는 거예요. 두 컴퓨터 중에 한 대만을 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그 스위치 장치다. 네, 굉장히 공학적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꺼놓는 건데 복사본은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네. 나에게서 나왔지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니까 나보다 더 나은 나. 내가 갤럭시 S21이에요. 근데 나를 복제해서 S24 울트라가 나왔어. 두 폰 중에 한 폰은 반씩 꺼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S24로 울트라로 활동을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이걸 끄고 S21로 일주일 생활해요. 버벅거려요.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빨리 S24 울트라를 켜고 싶겠죠.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 말미에 두 대가 다 켜집니다. 이게 이제 그 일대 혼란이 이런 예. 발생.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뜸을 좀 들였습니다. 네. 네. 과학적인 어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네. 있는 거죠. 그- 자아가 깨어나는 것이. 중단하는 액체는 뭘까? 네, 그 검은 액체 집어넣잖아요. 이건 뭘까?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컴퓨터 공학적인 상황이에요. 하드웨어를 부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네, 그런데 그 중단하는 약은 뭘 하느냐? 그 본체든 이 복제본이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입니다. 네, 공장 초기화라는 거죠. 아. 예. 네네네네. 그래서 네. 두 번째 몸에 주사를 하면 네. 그 몸은 공장 초기화가 돼서 이제 그냥 누워있는 시식인 거죠. 시체 처리는 알아서 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차피 의식이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생명체가 더 이상 얘는 깨어날 수가 없고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되지 않죠. 근데 그 공장 초기화가 그 되는 중에서 약물을 끝까지 밀어넣지 않고 끝나요. 그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스위치를 걸죠. 네, 쉽게 말해서 공장 초기화 중에 코드 보면 어떻게 되죠? 벽돌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해보신 분 알아요?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못 쓰게 돼요. 못 쓰게 돼. 그러니까 한 거죠 이거는 어. 완전히. 공장 초기화 중에 뽑았어요 선을. 근데 그 상황에서 스위치를 걸었어. 이제 소프트웨어 버그가 나타난 겁니다. 원래는 두 개가 켜질 수 없는데 두 개의 하드웨어가 동시에 켜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오류 때문에 두 대의 컴퓨터가 둘 다 켜졌다고 보는 거죠. 네. 굉장히 컴퓨터 공학적인 아이디어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해소가 되셨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척수에서 뽑아내는 액체는 뭐냐? 그쵸. 그 액체가 있어야 예.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비어있는 척추본에서 뽑아내는 걸 보시면은 그 나올 때 보면 척추가 없어요. 아 네. 네, 없는데 거기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면 거기서 뭘 뽑아내고 싶어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영화적 장치인데 만약에 이 척추에서 뽑아내는 그 액체와 그거에 대한 안정화제가 없었다면 사실상 S21은 바로 폐기입니다. 아, 그 폰을 쓸 이유가 없어요. 네. 네. 네, 데뷔모는 바로 폐기 나가겠죠. 그쵸. 네, 그런데 남겨놓는 이유를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본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정화제가 없다면 결정권 없어요. 본체로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네. 복제본 하드웨어가 그대로 살면 되고요. 자기가 이 패권을 장악하는. 그렇죠. 스위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액체가 뭐 무한하다면, 네. 그죠? 그래서 쓸모없어진 본체의 마지막 필요 같은 부분이라 이게 빠지면 영화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나에게 복사본인 나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본체에서 얻어내야 된다. 이거는 생존 자체가 걸린 무언가입니다. 계속 무한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리고 반드시 스위치를 자주 해줘서 그 액체를 만들어내게 해야지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거는 본체를 버릴 수 없게 만드는 영화적 장치고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걸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고요. 네. 감독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데미 무어와 이 수, 네, 엘리자베스와 수의 관계를 보시면은 마치 모녀지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비주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자체가 실제로 네. 그 약간 나이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텐데 굳이 왜 척추의 바늘을 꽂아서 딸이 뽑아낼까?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등골 빼먹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등골 그래요? 네, 자녀가 부모의 등골을 뽑아먹는 부분을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할리우드의 얘기군요, 이게. 아, 있겠죠. 네. 네, 등골을 빼먹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직관적으로. 네. 딸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죠. 왜냐, 데미모어는 딸로부터 뽑아내는 게 없어요. 오직 딸만 데미모어의 등골을 뽑습니다. 결국 뽑다 어떻게 됩니까? 골마야 등골이. 아, 이걸 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게 부모의 사랑인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저 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게 부모의 모성인가? 이렇게까지 우리 자녀가 부모의 등골을 뽑아먹는 걸 묘사했나?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가족 영화의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었죠. 감독의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감독의 인터뷰나 이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보면 감독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내피션. 거기까지 갈 수 있죠. 관객은.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어린 나이의 젊은이들 네. 경각심을 느꼈다. 그 모습 보면서 분명히 깨달음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빼먹었지. 네. 내가 노스페이스 그렇게 사달라고 했었지. 그러면서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실제 현실이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 영화상의 설정이 만약 나에게 왔다. 저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빠져들 구멍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등골에서 뽑아내는 액체만 있으면 게임 끝이죠. 그렇죠. 네, 수가 지금 뭐 에어로빅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성분을 가지고 과학자를 찾아갑니다. 네, 과학자가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원시 분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촉매를 이용한다든가 뭐 산화 환원 반응하다든가 하면서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담겨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내서 이제 장기 복용을 하면 되고요. 네. 그것도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 7일치 주잖아요. 매번 공급하죠. 이거는 좀 우리가 먹고 죽지 않을 만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술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액체만으로. 그렇죠. 네, 수액만 맞고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굳이 주사기를 줬다. 그러면 그 안정화제는 반드시 본체로부터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방법은 있어요. 네, 유전적으로 과학자들이 복제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뭐 이미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무언가를 대장균 같은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복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과학자가 성분 분석을 해서 대량 생산해낸다면 뭐 끝이다. 데민모어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다. 네, 새해에도 방송 잘 하고요. 네,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영화상에서는 나왔지만 본체가 죽어도 복사보는 문제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나라면 일단은 등골을 다 확보했어. 대량으로 평생 먹을 등골을 확보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라면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본체와 내가 이어져 있고 나는 하나니까 본체가 죽으면 나도 즉사 아닌가? 그렇죠. 이게 혹시 모르죠, 혹시. 그죠? 네, 뭔가 공급될 수 있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음식물도 계속 공급하는 게 되게 의존적이에요. 그 업체가 그 음식들을 주지 않으면은 이 본체가 죽어요. 네. 나중에 가면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음식 없으니까 막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래요. 막 마지막까지 막 배지밀 빨아먹듯이 막 쪽쪽 빨아먹잖아. 이것도 리스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제 에어로빅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등골 확보했죠. 두 번째는 일단 급속 동결로 이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 활동만 문제없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본체를 죽이지 않고 급속 동결을 해놓고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그 보다 나은 내가 살아남는 방향성으로 가자면은 이런 이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살아갈 수 그쵸.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힘들어하셨던 그 마지막에 그 피칠감의 30분을 보면은 결국은 이 영화의 그 마지막은 심판과 단죄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모티브로 삼았던 영화가 80년대에 나왔던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플라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보신 분도 유명하죠. 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예, 그럼요. 파리와 인간이 같은 기계에 들어가서 네. 같이 이 분해가 되는 거죠. 몸의 같이 융합이 돼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융합이 돼서 예. 파리 인간이 탄생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그 SF 영화들의 그런 것들은 그런 계상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몬스트로 엘리자수 같은 이상한 계상한 물체가 나온 괴수가 나온 다음 그들이 어떻게 증식을 하는지를 마지막에 꼭 보여줘요. 네.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에리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괴물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편을 예고하고 개체가 증식하는 걸 보여주는데 네. 이 영화는 아까 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무로 돌아가죠. 네. 이거를 더 나은 나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고 그것도 목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 여자를 그 자리에서 잘랐던 이름도 하비죠. 이 하비가 누군지 혹시 유추하시는 분 계세요? 네, 2017년에 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여성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이용했던 할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갖다 썼고 예. 그래서 여성의 몸을 전시하고 상품화하고 그리고 여성에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마지막에 그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관객들 박수치고 환호하고 아름답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 여성에게 억압이 될 수 있고 그 안 좋은 사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 피를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복수하듯이. 그쵸, 복수하죠. 그리고 사라지죠. 그래서 아마 과학적인 이런 것과는 영화의 예. 마지막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기고 그냥 끝까지 좀 더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마지막 쪽에서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라는데 네, 한 번 더 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의약품을 복용할 때는 항상 그 설명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 그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할 경우에 마음대로 부작용이 했다가. 커질 수 있다. 네, 네, 그걸 또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쵸. 약도 먹으라는 대로 꼭 먹어야 되고. 경각심을 주는 포인트가 꽤 많이 있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만 움직이면은 영화사에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도움 줄 사람 없고 과학자도 없고. 근데 저는 정말 이런 거에 가능한 약을 만들 정도로 발전한 시대에 도움 줄 과학자 한 명 알아놓지 않았다는 거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냥 네. 절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나의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떤 말이라도 믿는.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없다.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혼자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좀 아쉬웠던 거 하나는 네. 왜 게임을 안 했을까 데뷔모어는. 이게 남자 간호사 사례라고 볼게요. 네. 거기 남자 207호인가요? 남자 간호사 나오죠. 이분 어떻습니까? 중간에 잠깐 등장하죠. 본체가 말끔해요. 너무 뭐 훌륭하죠. 변형된 부분이 어디도 없습니다. 네. 일주일 이 교체 시기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게이머예요. 네, 게이머에게 이 상황은 사실 천국입니다. 네. 보세요. 일주일간 젊은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일주일 후 방 안에서 게임만 해. 이런 천국이? 이게 왜? 뭐지? 이런 세상이 온다면 이거는 거의 그 꿈입니다. 일주일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일주일간 게임만 해도 격주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네. 누군가가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쵸? 그리고 나는 격주로 오는 게임만 하면 돼. 네. 게임하면 일주일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주일 젊은 몸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나중에 젊은 몸이 변형됩니다. 아직 한 판만 더. 야, 안 돼.
야, 나 지금 안 된단 말이야. 파티원도 있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미안해. 그러고 이제 네. 버텨. 근데 이 복사본은 등골을 안 줘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했다면 데미모어가 잘만 상황을 바뀌었을 것이다. 이용했다면 네.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공존. 이거는 한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네. 아주 의도적인 일주일의 휴가를 격주로 얻을 수 있다. 네. 왜 이거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막 급급했을까? 네. 이게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그랬지? 쉽게 동조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네. 그 안에 그 네. 심리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잠깐 그 강해부도에게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궁금한 게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네, 네.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은 여기까지인데 네. 혹시 편안하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네. 네,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화적인 또 질문들도 우리 또 훈련 전문가분이 와주시기 네, 때문에 저기 가운데 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몰입해서 취향 저격을 넘어서 거의 취향 1.4처럼 막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게임하시죠? 게이머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러한데 그 마지막 이제 후반부 장면에서 그 관객석 전체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물론 약간 변형이 돼서 크리처스럽게 변한 몸이긴 하지만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하면은 한 비열까지 적치기도 힘들 것 같아요. 한 명 갔다가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문과라 잘 모르는데 예. 몇 명의 피가 있어야 이 정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구간 정도로 줄 수 있어요. 여기 몇 석이죠? 몇 석? 340석. 근데 일단은 압력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 가면. 제가 볼 때 뭐 비열 정도? 비열까지? 약한데요? 예, 경동맥 같은 데서는 비열까지 틀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왜냐면 우리가 피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적으로 지혈이 어느 정도 돼요.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드름 짤 때 콸콸 나오니까 나오다 자연이 멈춥니다. 아무리 짜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죽어라 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피가 다 나오고 나면은 우리 몸의 다른 구역의 피를 끌어다가 뽑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상처가 나도 확 치더라도 그게 그 뒤로는 흐르지 그렇게 뿜어져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영화에서는 뭐 굉장히 독특한 크리처긴 했지만 아마 분무기 소방호수 같은 걸 뿌리지 않는 이상은 영화처럼 되게 힘들다. 어떻게 보세요? 피가 그 정도로 솟구치는. 네. 어쨌든 굉장히 그 괴상한 생명체가 생겼기 때문에 과학적인 걸 더 뛰어넘는 어떤 역량, 뿜어내는 역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정도로 뿜어내야 이게 이제 그 충격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몬스트로 엘리자수라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냥 문과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질문 많아요. 네. 질문이 좋은데요, 근데? 창의적인 질문에 놀랐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 사실은 영화 자체가 어떤 노화를 막고 싶다는 집착이 부르는 비극 같은 영화인 건데 만약 유전공학이 정말 발달해서 정말로 노화를 멈출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막고자 하는 집착을 버리자 이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진짜 노화를 멈출 수 있다면 우리의 윤리관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막을 수 있다면 정말로. 근데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발전과 사람들의 윤리관은 충돌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돼. 윤리관 때문에 마취 안 하는 분 계세요? 마취 없어서 못하지, 솔직히. 이것도 마취가 되나요? 뭐 이러잖아, 보통 솔직히. 무조건 뭐 하나 전 빼는데도 전신 마취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근데 이거 재밌다. 과거에도 아마 이 마취를 대중화한 분이 엘리자베스일 텐데. 예,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당시에 마취라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되는 행위였어요. 어떻게 마취를 하냐 사람을. 특히 출산을 할 때 마취는 너무 비윤리적이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데 어떻게 통증 없이 낳나? 그 통증의 가치를 뒀었어요 그때는. 예. 그런데 그 여왕이 마취를 하고 정말 다산을 합니다. 노쿨로다가 계속 나가요. 나중에 그 여왕 장례식장에 자손들이 나온 그 그림이 있는데 지금 미어 터져요. 예. 노쿨로 계속 나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분 때문에 이제 마취를 하고 낳게 되면은 쇼크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이 출산 중 쇼크사 너무 강한 통증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줄어들고 마취가 대중화가 됐어요. 그분도 그래. 마취를 하면 아프지 않게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건강하게.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윤리적인 문제는 자리를 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지금 마취를 안 했다 출산 때 윤리적인 분들이 이거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되게.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이상한 행위라는 게 조금만 지나면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예를 들어 노화가 방지됐다? 그러면 한 몇 년 지나잖아요. 야 넌 늙어 왜? 뭐 미개이냐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안 늙던 시대가 오면 늙던 과거의 이 선조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늙던 애들이 있어? 과거에? 야, 우리 부모님 때는 늙었대. 너무 징그러. 주름, 막 그 박물관 가서 주름 만져보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질문 네 분이시죠? 네 분. 짧게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이쪽부터 네 분 그냥 너무 죄송하잖아요. 늦은 시간 사실 첫 시간 때문에 먼저 가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짧게 그럼 네 분 다 가겠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그 마지막에 피가 흑불하실 때 10대 미만의 소녀한테 피가 또 흑불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담긴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무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0대이다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불특정 다수 모든 세상의 시선 이런 것들을 향한 경고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영화 관계자들도 있었지만 그 대중이라는 시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그 배우들을 향해서 연예인들을 향해서 셀럽들을 향해서 댓글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이지 않을까? 평범한 어떤 지각 같은 것들. 네, 그래서 나이에는 크게 성별이나 나이에 크게 관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을 이쪽에 세 분이셨는데. 네. 근데 아마 10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 10대가 덮어쓰는 장면이 더 충격적인 거죠. 왜냐면 죄 없는 그들에게까지 어떤 단죄가 내려지니까. 네, 그래서 쟤네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죄 없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어떤 장치가 아닐까. 왜냐면 저도 되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서. 네, 좋습니다. 이쪽 질문. 네, 그 중간에 약을 받으러 갈 때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자막으로는 나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약간 아리까리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나예요. 나라는 뜻이죠. 너희 둘은 하나다. 그것도 나다. 그 의미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어떠세요? 네, 네, 뭐 하나다. 저도 네. 개도님과 의견 통일합니다. 근데 네. 영화를 진짜 꼼꼼하게 보셨네요. 저는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예요. 좀 파볼 걸. 못 팠네요. 그 목소리가
남자 간호사였어요? 옆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나다. 네. 관객분이 답변을 더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네. 좋네요. 또 네. 빨리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네. 관객이 질문하고 관객 답하는 진정한 관객 가이드야. 예. 네, 영화를 보면 그 신체에 대한 클로즈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위 중에 하나가 엉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상통화 아니면 그런 억압들 그런 거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좀 의도적인데요. 이 영화에서 되게 도드라지는 게 그 처음에 데미모어 전라 내지는 마거리 컬리의 이제 그 전라의 모습 보고 조금 이제 그 너무 외설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외설과는 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할리우드에 그런 말이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에이전시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그 이 산업은 여성의 엉덩이와 가슴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 섹시한 여성들을 계속 이제 그 영화에서 소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걸 상품화하는 그런 이제 그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주고 그래서 마거리 컬리의 가슴도 굉장히 정말 도드라지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거는 만든 보형물이거든요. 그 붙인 건데 어쨌든 그걸 극도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게 해주는 그런 장치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섹시하다 이런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는. 네. 보형물입니까? 네, 보형물입니다. 맨살에 붙였다고 해요. 그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앞에 그 하얀색 옷 입으신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네요. 맞아. 네. 하나 더 질문 있으셨는데. 네. 합이라고 하는 방송 사장님께서 음식살이라고 저격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좀 개걸스러움과 탐욕스러움을 좀 연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너무 흉측한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는 그 장면이. 근데 본인의 그 흉측한 개걸스러움, 그런 탐욕스러움은 모르고 타인에 대한 것만 좀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이제 그 모든 그 악역이라고 하면 악역이고 그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다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성 권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노화나 어글리함은 전혀 그 비판의 잣대로 삼지 않고 여성에게만 유독 그 시선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무리한 걸 요구하는 그런 인물들을 이제 그 캐릭터를 형상화하려고 하다 보니 합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합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봐도 그냥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장면으로 구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마지막이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UV 때 다른 영화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계속 영화는 또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면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드리신 말씀은 스타니스와프 예지레츠라는 폴란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음은 타고난 선물이지만 나이는 예술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젊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화, 나이 듦이라는 게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단순히 처음에 주어진 선물 누구나 받는 겁니다. 그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까 그런 걸 고민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영화를 이렇게 조목조목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궤도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주변에 많이 보시고 소문 내주시면 SNS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